사실 이 민주시민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이렇게 제목을 보면은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면은 여기서 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민주시민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민주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반민주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부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민주시민 교육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교육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양심, 사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침해당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논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령 인간의 성별은 뭐가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있죠. 그런데 난 바이너리라는 것은 이제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럴 때 만약에 교사 개인의 종교나 사상, 양심에 따라서 나는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성은 인정하지 않는데 이미 답이 정해져 있죠. 반드시 남자, 여자 외에 다른 성이 있다고 말해야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민주적인 것은 뭐냐면 저는 교사의 입장에서 가령 교단에 섰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의 성별은 남자와 여자만 있다고 확신하지만 제3의 성이 있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민주적입니다. 그런데 요즘 애들 말로 답정너라 그러죠. 이미 답이 정해져 있고 정해진 답만 말해라 라고 강요하는 것이 전체주의예요. 반민주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정파적 이데올로기를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것을 민주시민교육이란 이름으로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제가 제목을 거창하게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이렇게 적었는데 사실은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제가 짤막하고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치 아시죠? 히틀러의 나치. 나치가 등장할 때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은 당시 독일의 역사에서 가장 민주적인 체제였어요. 그러니까 정당 활동의 자유라든가 모든 자유가 거의 완전하게 보장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칼 레벤슈타인은 유대계 법학자로서 방어적 민주주의를 왜 주장하게 됐느냐? 바로 그 독일의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활용해서 독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나치의 등장을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목도한 것이 아니라 경험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민주적이지 않은 자들이 민주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반민주적 교육을 실행하는 것을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하기 때문에 진짜 민주주의를 방어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방어적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관점에서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통합진보당을 위헌 정당으로 규정해서 헌재가 해산시켰죠.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적극적인 조치를 수반하는 걸 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방어적이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자는 뜻이 아니라 위법을 바로잡으면 방어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에서 지금 개정되거나 폐지된 적이 없는 교육기본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죠. 교육기본법만 준수하면 방어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특정한 적극적 조치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방어하자는 게 아니라 법을 잘 지키면 된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여기서 이런 포럼까지 열어야 되느냐? 법을 지키지 않는 세력이,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를 유린하는 세력이 민주시민을 가르치겠다고 민주적이지 않은 방식과 내용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자기들의 이데올로기를 강요 주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죠? 이럴 땐 박수 안 칩니까?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뒤에 발제하시는 선생님들이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벌어지는 것들 자세히 말씀드리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조 강연이기 때문에 골격만 이렇게 싹 말씀드리고 빨리 내려가는 게 가장 짧은 강의가 가장 명강이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나치에서 보인 것처럼 다수결의 원리가 갖는 위험성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는 비민주적인 정부 형태를 선호하는 구성원 세력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이 등장한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민주주의를 전복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등장했을 때 이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적극적 조치를 취해서 방어해야 된다. 진짜 민주주의를.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제가 중시하는 건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정한 절차를 잘 지켜야 민주가 보존되는 거죠. 그리고 자 보세요. 선거라는 그 메커니즘이 이게 공직선거법을 통해서 잘 규율된 안에서 공정한 경쟁과 이게 유권자들의 동의를 통해서 이게 계속 갱신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걸 한마디로 말해봐라 그러면 민주주의는 이런 정치 과정을 통해서 민주주의 자체가 스스로 계속 교정해 나갑니다. 문제들을. 이런 장점을 갖고 있죠. 그런데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해서 선거를 활용해서 나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파괴할 거야 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선거에 임했는데 이 사람들이 포퓰리즘으로 다수를 차지했을 때 그 힘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전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제리에서 등장한 이슬람 구국전선을 예로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알제리라는 나라가 서구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완전히 그 숨막히는 이슬람 신정 통치를 해야 되겠다. 그 목적을 가지고 이슬람 교도가 많은 걸 이용해서 유권자들을 선동해 갖고 합법적으로 권력을 잡은 다음에 민주주의를 파괴하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등장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알제리가 이미 칼 레벤슈타인의 방어적 민주주의라든가 서구가 겪었던 진통을 알기 때문에 이걸 나름 방어를 해낸 것이죠.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교육부 장관이죠. 유은혜 장관이 포용적 민주주의를 강조했는데 이거 너무 좋은 말이죠. 포용해야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포용적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면서 포용적이지 않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항상 민주라는 말을 쓰는데 안 민주적이고 포용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포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미 답이 나 있고 이데올로기적인 관점에서 이게 정답인데 이것만 해. 다른 얘기 나는 용납하지 못해. 다 입 닫아. 교사들, 당신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해. 그런데 제가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인천시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민주시민교육 그 연구 모임 있죠. 연구 모임을 통해서 발표된 것들이 책으로 발간된 걸 제가 검토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교육청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는 이런 교육 내용들이 반민주적인 것도 문제지만 팩트가 아닌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당장 그 교과서만 보십시오. 지금 교과서라고 내놓은 그걸 보세요. 내용에 정규직 비정규직 설명하면서 네덜란드하고 한국 비교하는데 제가 막 웃었습니다. 네덜란드는 바세나르 협약이라는 걸 통해서 노동개혁을 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일제 근로가 기본 단위죠.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합니다. 근데 네덜란드는 시간제 근로가 기본 단위로 개혁을 한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시간당 근로가 기본 단위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전일제 근로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됩니까? 거기다가 인천교육청에서 했던 것 중에는 독도 사랑을 어떻게 민주시민교육을 통해서 가르치냐, 실천적인 걸 가르쳐보자 해갖고 내놓은 게 뭔지 아세요? 독도에 나무 심기, 주민등록 이전하기. 그건 제가 법학자이기 때문에 국제법상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건 이미 웃음거리죠. 국제법상 섬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건 나무나 이주민이 아닙니다. 거의 정말 웃기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교과서에 버젓이 내놓고 그걸 민주시민 교육이랍시고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동학농민에 대해서도 혁명이라고 딱 규정을 하고 역사 왜곡도 서슴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방위로 벌어져요. 거기에다가
촛불 혁명을 가르친다. 이게 진짜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촛불이 혁명 맞아요? 그걸 누가 규정하죠? 그러니까 혁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이건 혁명이야라고 주입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이 반민주적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런 교육은 시진핑 독재를 옹호하는 중국 교육에서나 할 일이지 진짜 절차주의적인 관점에서 또 최장집 교수님이 강조하셨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의 방향 이런 관점에서 정당 정치가 정상화되고 이런 관점의 진짜 민주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개혁의 대상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강연 말미에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 정부에서 교육 정책으로 이걸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기본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포용적인 민주주의 교육을 해라. 다시 말해서 다원적 가치를 인정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두 가지 첨예한 논쟁이 가능한 내용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다 소개해 줄 수 있어야죠, 학생들한테. 그런 정상적인 교육, 그리고 교사의 양심과 사상, 학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그런 교육 환경을 만들어 달라. 이거를 새로운 교육부 장관이 반드시 정책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파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전제로 합니다.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칼 레벤슈타인 교수가 한 얘기죠. 그러니까 자유를 용인하고 정당 활동의 자유를 인정할 때 나치 당과 같은 당이 등장해서 그 자유를 허용한 그 제도의 장점을 활용해서 자유를 보장하는 체제를 무너뜨린다. 그게 전체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항상 굉장히 그 헌법을 수호한다는 관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포퓰리즘을 통해서 선동하기 때문에 대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한국에서 벌어진 정치 현상들 그리고 교육 현장을 오염시키는 여러 가지 반민주적 행태들의 흐름이 바로 파시즘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적 민주주의는 반자유주의적 조치를 수반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당을 해산시켜야 되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니까 자유를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자유주의적이지 않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방어적이라는 것은 헌법을 수호한다는 관점이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킨다는 관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치 중립적인 자유주의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정치적 자유주의의 가장 강력한 힘은 가치 중립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법이 나는 A라는 가치가 옳다고 확신해 해서 그걸 전 국민에게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A, B, C, D라는 가치들이 다양한 가치들이 존중받을 수 있다. 이게 포용적인 관점의 민주주의고 진짜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A만 정답이니까 B, C, D는 틀린 거야 라는 것을 가르치게끔 강요해놓고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말 쓰고 전 교육부 장관이 그걸 포용적 민주주의를 확산시켜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역설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장해야 될 것은 바로 가치 중립적인 자유주의의 조치를 통해서 반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 주입을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교육기본법을 준수하는 관점에서 중립적, 가치 중립적, 정상적인 민주시민 교육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2022년 5월 24일 중앙일보 보도를 제가 인용한 건데 이 공화주의에 대한 것도 굉장한 왜곡이 심하죠.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이 특정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는 교육감들이 벌이고 있는 위험성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개념을 학술적인 관점에서 용인할 수 없는 자기들이 변형시킨 변태적 개념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잘못된 개념이 주입된 상태에서 성장하는 그런 위험성을 또 갖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팩트에서 벗어난 오류투성이의 교육을 시키는 거 플러스 역사 왜곡은 그냥 늘 세트로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겠냐?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하냐?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하고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생명권을 멸시하는 그런 정치적 행태들을 우리가 목도하는 시점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더 강조합니다. 이 인간의 존엄성을 기반으로 한 인권 교육과 제대로 된 인권 교육이죠. 편향적인 인권 교육이 아니라, 그리고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 어느 때보다도 주요하고 시급한 시점이다. 그런데 마치 이런 완전히 편향된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현실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교육을 자기들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세력들이 교육청을 장악해서 학생들을 계속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독일에서는 나치를 겪었기 때문에 특히 아예 독일의 헌법이죠. 독일 기본법에서 개정이 불가능한 조항들을 정해놓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방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은 절대로 인간의 존엄성을 명시한 이 조항을 개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되면 민주주의는 없는 겁니다. 인권이 없는데 민주주의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령 특정 이데올로기에 빠진 사람들이 촛불은 혁명이다를 주입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만약에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당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이게 일종의 국가 범죄죠. 국가가 권력을 사용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인권을 침해하는 행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화하는 교육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는 반인륜적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 유엔이 경악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미화하는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내용을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주입하는 것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느냐? 교육청이. 제가 교육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것이, 이런 현장 속에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시겠습니까? 양심의 갈등, 나는 양심상 도저히 이런 거 못하겠다. 그런데 위에서는, 교육청에서는 압박이 내려오고 강요되고 이럴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해 주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방어적 조치의 효과를 거둔 나라들이 있습니다. 특히 극단적 세력 때문에 예방적 조치와 개입이 효과를 거둔 사례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법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땐 입법 취지가 있죠. 입법의 목적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국회 선진화를 목적으로 해서 법을 개정했는데 그 개정된 법을 악용해서 특정 법을 통과시킨 그런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헌법재판소가 다루고 있는데, 이렇게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떤 제도적 관점에서, 제도공학적 관점에서 우리 헌법이 수호되기만을 소극적으로 지켜봐서는 안 되고,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가 보호되고 보장되고, 그리고 편향되게 교육기본법을 위반하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헌법적이고 또 진짜 절차주의적이고 포용적인 민주주의가 다음 세대들에게 제대로 교육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 포럼도 열린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교육기본법 6조 제1항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길 바라는 의미에서,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민주시민 교육이 바로 정치적, 파당적,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다음 세대들에게 강요하고 주입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법학자로서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이 명시한 이 법을 준수하라, 그리고 법을 준수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특히 교육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이 문제를 그냥 단순히 특정 정파의 문제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관점에서 반드시 바로잡아라. 그런데 특별히 더 중요한 걸 요구한 게 아니죠. 법을 지키라. 그것입니다. 짧게 끝내기로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